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과 창작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발전이 되고 기술들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창작 기술들. 자,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떠한 도구들이 있고, 여기서 도구들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매년 새롭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술들은 조금 이제 AI 아트 코딩, 우리가 일반인 수준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창작 기술을 해서 이 기술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라고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아마 이제 이런 인공지능 창작,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가 라는 강의들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EBS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강의들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인공지능 예술, 인공지능 창작을 아마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강의 내용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자랑을 한다면 저 역시 이런 이제 인공지능 창작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유튜브에 강의를 해서 올려서 약 10,000명이 넘는 이제 뷰어를 갖기도 했죠, 뷰잉을.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창작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런 모든 혁명적인 기술들은 바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자, 인공신경망은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 네, 사실 이제 사람의 뇌는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구성되어 있는 뉴런 시냅스 등으로 해가지고 신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게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신경망을 구현을 했더니 사실 사람의 신경망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뇌,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공신경망도 어떠한 것을 입력을 하면 인공신경망이 막 처리를 해요. 만들어져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은 수준, 이거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뭔가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막 어떤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돼서 결과가 딱 나와요, 여기서. 그런데 일단 그 어떤 인공지능 기술보다도 이 인공신경망을 썼더니 요 처리 과정이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숨겨져 있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라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떤 걸 만들어줘 입력을 하고, 여기서 뭔가 보이지 않지만 막 어떤 걸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다른 인공지능 생성 기술이나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방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실제 창작에서는 거의 대세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AI 아트 코딩은 일반적인 코딩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이 히든 레이어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죠. 요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인공신경망에서는 이 과정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걸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아트 코딩은 요 입력, 자 우리가 어떤 명령어 어떤 걸 그려줘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보죠. 결과를 보고 이 결과가 안 나왔는데 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추론을 해서 추측을 해서 여기 명령어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이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끊임없이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을 AI 아트 코딩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인 코딩들은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을 입력하고 어떤 값이 출력되게 해라 라는 요게 고정이 돼 있고 요 히든 레이어 처리 과정을 수정하는데 AI는 AI 아트 코딩, 그다음에 AI 코딩들도 뭐 비슷해요. 인공신경망을 쓰는 코딩들은 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과정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영역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결과를 대비하고 보는 이제 연습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트를 코딩한다, AI 아트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 요 결과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사람이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이면 이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 볼 수 있는 능력들이 기본적인 이 능력 아니면 시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력에 있어서도 누구의 화풍으로 그려줘 아니면 누구의 형식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이 그림이든 창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한 그래야만 AI 아트 코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공학적인 능력, 공학적인 이 사고에다가 인문, 사회, 예술적인 지식들이 융합이 돼야만이 AI 아트 코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게 한 거는 이제 인공신경망, 흔히 말하는 이제 딥러닝 아니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물론 이 인공신경망의 이 히든 레이어도 최근에는 자이,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AI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씩 풀어나는 왜 그렇게 했지라고 풀어내는 이제 연구들도 있지만 아직은 인공신경망 연구에 비해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공신경망 구조에서 이렇게 이제 AI 아트 코딩은 조금 일반적인 코딩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인공신경망 등은 어떤 이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역할들이 있어요. 특정한 분야에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창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림, 시각 예술 쪽에 조금 근거를 해서 기준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모든 현재 시각 예술 창작은 겐이라는 인공신경망 구조로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실제로 요 겐이라는 구조에서 이렇게 보면 요 겐은 어떤 그림이 있으면 요 그림을 무작정 그려준다. 아니면 요 그림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려준다. 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로 파생이 됐죠. 요거는 일단 이제 요렇게 파생이 됐다. 좀 간략하게 그려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요 각 밑에 이
각각의 이런 겐 이름에서부터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겐 기술은 나온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기술이에요. 2014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논문이 한 편, 두 편이 나왔고요. 요 겐에서 인간의 얼굴을 생성하기 위해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2014년 제일 처음에 요 겐이라는 논문에서는 이렇게 흑백으로 된 사람 얼굴을 합성했어요. 그랬다가 요 지금 얼굴의 발전을 보면 점점 요 처음 흑백 그다음에 사람 얼굴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뭉그러져 있고 사람 얼굴이긴 하지만 사람 얼굴 비슷한 것들이 생성이 됐죠. 그렇지만 점점 사람 모습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762편인데 사실은 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000편이 넘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학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학회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대략 1000편 정도이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논문들 아니면 연구들도 한 100편들이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좋은 점들은 요 논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개가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다. 프로그램 코드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프로그램 언어를 알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으면 이것들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수준까지 왔냐? 한번 이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랜덤 페이스 제너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람이 이런 이제 겐을 이용해가지고 아예 실존하지 않는 얼굴을 생성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요 주소가 이제 요것들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미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에서 발표를 했어요. 메타에서 가짜 계정들이 다 AI로 만든 인공적인 사진을 쓰고 있더라. 이런 계정들이 많아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기를 치는 계정들이 이런 겐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사진을 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요 사이트에서 보면 요 person은 not exist. 자,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이 눈은 누구 거, 입, 코, 자, 얼굴형, 눈, 코, 입이 다 다른 것들을 따왔기 때문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리프레시 이미지 하면 랜덤하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자, 보면 이제 이런 얼굴은 잘 생성되고 있지만 옆에 얼굴들은 귀 이런 데 이상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얼굴 하나는 굉장히 잘 생성이 돼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요런 두 번째로 요 겐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라고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 겐이라는 거는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생성하는 이제
엔진 인공지능망은 계속 가짜 그림들을 생성을 하고요. 요 판별하는 이제 인공지능망은 실제의 원본을 가지고 요 가짜와 계속 비교를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요. 그럼 이 둘이 경쟁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자 위조 지폐를 생각하면 제일 처음에는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상한 위조 지폐도 막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발전이 되니까 점점 정교해지는 위조 지폐를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생성하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정교해지고 이걸 판별하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정교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원본과 아니면 진짜와 똑같은 수준의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게 된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생성된다라는 게 이제 걔네 기본적인 원리이자 구조인데요. 그러면 이게 왜 인공지능 창작에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예술가의 이 생각과 아니면 예술 창작의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시를 쓴다거나 소설을 쓸 때 사실은 우리가 모작이라고 해가지고 유명 작가들 거를 따라 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아마 우리 대학 미술 실기 시험들 보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대학 미술 실기 시험들에서는 이 아그리파나 석고상들을 얼마나 유사하게 그리느냐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예술가의 사고나 처리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겐 등을 이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구조로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새로운 예술, 새로운 그림을 창작하는 도구들로서는 대표적인 걸로서는 이제 고겐, 미드저니, 그다음에 달리, 노블 AI 등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먼저 고겐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고겐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여기 세그멘테이션 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그냥 이렇게 색깔로 된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자, 세그멘테이션은 뭐냐면 요 부분은 어떤 영역. 자,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바다. 요렇게 색깔로만 구분해 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자, 여기 하늘이니까 네가 어떤 하늘 해서 생성해 주고 여기가 바다니까 자, 어떤 바다 해서 생성해 주는 도록 하는 자, 요렇게 원본 그림이고 이게 생성 그림. 그래서 어떤 영역이야 라고 표시해 주는 걸 세그멘테이션 맵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통해서 생성을 하는 거죠. 실제로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공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란다. 엔비디아 캔버스. 자, 엔비디아 캔버스에서 다운 받아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면 바로 창작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음성을 끄고 한번 보면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자, 여기에 어떤 걸 그려 하면 이렇게 그림이 생성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인공지능 엔진들은 뭐냐면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던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엔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넣고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가 나와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서로 쌍으로 놓고 요것들을 자 하늘은 이 그림이야 그다음에 땅은 이거야 라고 이제 학습을 쭉 시켜놓은 다음에 두 가지를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그 그림들을 겐으로 합성을 하거나 창작, 연출을 해서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각각 다른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 아니면 멀티모달 인공지능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지고 생성할 수 있는 이제 도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요 밑에 있는 텍스트들을 입력을 하면 이런 그림들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달리라는 도구와 미드저니라는 도구인데요. 미드저니는 이제 달리가 이제 이런 멀티모달, 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두 가지를 쓰는 거를 이제 처음을 개척을 했다고 한다면 미드저니는 거기서 이미지 생성을 조금 더 특화시키는 자, 겐도 여러 가지 겐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VQ 겐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이미지 생성을 잘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이제 특정 영역으로 특화시킨 노블 AI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달리는 이러한 텍스트와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개척을 했고요. 미드저니는 그나마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가장 정상적으로 이제 조금 개선시킨 모델, 엔진, 도구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외 나머지 도구들은 조금 요 이제 엔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용 등의 문제가 있고요. 일단 생성되는 결과물들이 교육 목적,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쓰게 되면 미성년자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성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활용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개를 뺐습니다. 요것들은 잠시 있다가 요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 생성 엔진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는 이제 챗 GPT라고 해가지고 AI 인공지능 기반 챗봇인데요. 단순히 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를 쓸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요 언어를 생성하는 도구, 인공지능 생성 엔진 중에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게 GPT인데요. 현재 공개되어 있는 거는 GPT-3이고요. 개발이 이제 막 돼서 공개 예정인 건 GPT-4입니다. 아마 인공지능의 성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사람은 같냐를 보여주는 이제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GPT-4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이 튜링 테스트, 자 우리가 대화를 했을 때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GPT는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인공지능 도구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언어 도구인데요. 이걸 이제 AI 채팅에 넣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단순히 3을 넣은 게 아니라 4에 가까운 3.5를 넣었고요. 11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 회원 100만 가입하는 속도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 75일, 음악으로 유명한 스포티파이 150일 걸렸는데 챗 GPT는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써보시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사람과 똑같이 대화하는 거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소설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창작되는 소설 내용을 가지고 미드전이나 달리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비주얼 노벨이나 웹툰도 쉽게 창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요 챗 GPT와 그 다음 미드저니를 활용해 가지고 웹툰을 만들고 출판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트 창작을 시와 시를 단어로 시를 창작하고 요것들을 자 여기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에 시를 얹혀주는 이제 포엠 포트레이트 자 시 초상화라는 이런 두 가지를 결합한 도구도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실제로 이제 인공예술 창작 도구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